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새해 첫날 아침입니다. 네. 새해 첫날이니까 저희가 좀 인사를 인사. 드릴까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좋은 네.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열린마당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올해는 좀 괜찮아지겠죠? 아, 그렇죠. 네. 그래야 되겠죠. 새해 첫날부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정말 죄송하지만 올해 모두의 소망이 코로나 종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날을 위해서 마스크 쓰기라든가 거리두기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서로 응원 또 배려로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린마당의 초대 손님들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네.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아우성을 쳤던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2021년을 준비하셨던 아주 특별한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느낌이 좀 남다른 네. 그런 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네.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가 또 이렇게 밝았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새해는 밝았는데 이 코로나 문제는 여전히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상황이 좀 반전이 돼야만이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생각도 갖고 무슨 의욕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는 생각이 가질 텐데 보통 코로나가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오로지 이것이 언제 끝날까 뭐 이런 거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구방망이 새해 하나 이제 들고 와서 예. 코로나를 초부터 그냥 한 방에 빵 하고 저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아. 제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러면 좋겠어요. 간단히 끝나는 예. 아, 네. 말씀만 들어도 속이 다 시원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게요, 새해가 간지 뭐 온지 이렇게 모르는 무기력증이 제일 큰 문제 맞아요. 같아요. 네. 이럴 때는 힘을 더 한번 볼깍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청자분들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힘 내자고 힘도 받고 코로나도 썩 물러가고 새해 복이 물 묻은 바가지에 깨달라붙대기 부뚜막에 갯엿 달라붙대기 착 붙으라고 박수 함성 지를 건데요. 그 지름 많지 복 들어간 게 알아서들 아, 손들 그래요? 오세요. 오케이, 자, 오케이. 네. 자, 복 들어가요. 박수 함성. 화이팅! 아, 정말 화이팅 넘치는 네. 응원이었습니다. 또 소리만큼 복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네. 열심히 자, 해보세요. 네. 저희가 기운도 네. 많이 얻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신 분들도 저희에게 기운 팍팍, 응원 팍팍, 힘 네. 팍팍 주실 분들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유부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과 함께 스마트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배건입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50대 보험 설계사 정정아입니다. 지금은 100세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오래 사는 시간이잖아요. 인생의 이모자 멋지게 한번 펼쳐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허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공인중개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박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네 분을 모셨는데요. 네. 저희가 앞서서 저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걸 기대하고 모셨습니다. 어떻게 준비는 다 해오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힘을 저희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스마트 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새우가 이제 보통 15cm까지 자라요. 그렇게 자라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처음에 이 양식장에 이제 새끼 새우를 치어라고 하는데요. 치어를 입식하는데 그 치어의 처음에 사이즈는 0.5, 그래서 1cm밖에 되지 않습니다. 0.5. 네, 그 새우들도 네. 15cm까지 커가면서 네. 이제 많이 힘든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 새우도 견뎌내는데 저희라고 뭐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네. 이렇게 새우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 이제 이 코로나 네네. 어려운 시국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백원 씨가 말씀하신 내년이 2022년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오늘 2021년이 올해죠. 됐으니까. 21년. 올해는 네. 그 올해죠, 정도의 올해. 희망만 하고 내후년에는 더 큰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힘을 얻을 거다.
바로 오늘부터 그거죠. 네. 그렇죠. 아, 예. 2021년이네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백원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혹시 네. 세 분은 이 정도는 내가 더 큰 힘을 드릴 수 있다. 혹시 뭐 준비하신 거 있으십니까? 허영일 씨.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코로나19 방역이라는 거에 사람들이 상당히 요즘 많이 지쳐 있고 1년 동안 길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안일해지는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전문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꼭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 싶으신 건 하나는요. 코로나19 꼭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만 믿고 맡겨주십시오. 또 방역 전문 업체에서 말씀하시니까 믿음이 네. 확 가네요. 그러네요. 네. 마음이 좀 든든해집니다. 예. 올해는 꼭 종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분은 정정아 씨 이렇게 저희 방송 섭외받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오신 거예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실 저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왜요? 너무 떨리고 네. 언젠간 한 번은 좀 해보고 싶었었는데 저게 이렇게 기회가 다가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잡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요. 네. 우리가 할까 말까 망설 때는 하자. 맞아. 아니 잠을 못 주무셨다는데 피부가 저렇게 좋아서 보면 피부 관리 비법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꿈을 꿀 수 있었으니까요. 이거 한마디 한마디가 명언입니다. 그러세요. 네. 박성환 씨는 네, 섭외받고 저는 어떠셨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보다 나이는 조금 어리지만 그래도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 다 겪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 그 나이에? 네네네. 네. 이 힘든 코로나 시국에 지난 제가 살아온 과거를 말씀드리면 지금에 있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게끔 충분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슬기롭게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좀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들려주실 얘기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분의 말씀만 들어봐도 2021년 새해 첫날이 아주 힘차게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네 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작년에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작년부터 이제 준비를 한 이런 일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신 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작년 3월부터. 작년 3월. 네. 네네. 정정화 씨는 저는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 하고 있습니다. 한 네, 3개월 9월에 정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 활동하고 계시고. 네네. 허영 네. 씨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도 작년 7월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쭉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저는 작년 4월부터 꾸준히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퇴근 후 새벽까지 거의 2~3시까지 돌이켜 보니까 한 7개월 지난 7개월간 네. 네. 공휴일 포함해서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공부를 했더라고요. 아. 이제 체크를 일정에 체크를 해놨는데 근데 그만큼 노력을 해서 이렇게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 좋은 기운을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작년 3월부터 뭐 길게는 3월, 그리고 짧은 분은 9월. 네.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거의 뭐 1년도 안 된 시기.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네. 지쳐 있을 텐데 저분들은 뭔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셨던 네. 겁니다. 지금 이제 하시는 일을 소개해 주셨지만 그 전에는 다들 다른 일을 하셨던 거죠. 네, 저는 그 물류 회사의 기획팀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 새우 밥을 주고 있는데 그 전에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랑 친한 일이었습니다. 네, 원래는 컴퓨터랑 친한 일을 네, 하셨고요. 컴퓨터랑 친구였는데 지금은 새우랑 새우 친구가 친구가. 있습니다. 네. 네. 계속 정정화 새우 씨는 얘기만 하세요. 정정화 씨는 원래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전에는 호떡 장사를 했는데 호떡 장사 하기 전에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식당을 오픈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식당에 종사했고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생각지 않게 모은 돈이 새더라고요. 근데 돈이 새면은 줄줄줄 새잖아요. 근데 제가 잔고가 딱 1,000만 원 남았을 때 호남했던 체인점 사장님을 만나뵙게 됐어요. 돈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1,000만 원에 1,000만 원만 보태면 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업을 꿈꿔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자. 그래서 이번에도 저질렀습니다. 하자. 그래서 12월에 오픈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는데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저희가 그 얘기도 잠시 후에 네, 들어보도록 지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요. 네, 일단은 호떡 장사를 그 전에 하셨었고, 네. 네, 허영일 씨는요. 네. 원래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조금 거의 비슷한 직업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많은 사람들 앞에, 대중들 앞에서 함께하는 방송 전문 이벤트 MC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남다르셨어요. 남다르세요. 그래서 네. 앞에 적게는 100명대, 많게는 네. 10,000명대 분들과 함께 뭐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진행자 사회자였는데 전 국민이 다 집에만 있어라. 거리 두기를 함께해라. 그리고 모이지 말아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소외받는 직업이 바로 저희 같은 이벤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좀 갖는데 어쩌다 보니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방역 일을 하면서 나라가 막고 전 세계가 이렇게 모이는 걸 막는다면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게끔 빨리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해서 네, 하게 됐었습니다. 네, 원래는 이벤트 MC. 네, 10,000명 앞에서 사회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별로 해본 적도 없고, 네. 네. 우리 네, 박성환 저는- 씨는 네, 저는 원래 프로축구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아. 네, 프로축구 선수를 하고 이제 예기치 않는 부상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라운드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이제 남들보다 2~3배 노력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 교수로 지금 학생들을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인중개사라는 공부를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작년 4월부터 꾸준히 공부를 해왔고 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뭐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시도해 보라라는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도를 해보고 또 이거를 제가 이뤄냈을 때 학생들한테 또 모범이 보일 수도 있고 또 노력하니까 노력한 만큼 되더라라는 그런 비전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악착같이 더 작년 한 해 동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네네, 공인중개사 일까지. 네네. 대단하십니다. 지금 저 위에서 저희 PD가 기성용이하고 친구라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자,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시네요. 네 분 얘기를 들어볼 텐데 네 분이 원래 하던 일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도전하신 분들도 네. 있고 아예 접고 새롭게 도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네. 다이내믹한 얘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먼저 백원 씨 이력서를 75곳이나 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숫자를 셀 수 있는 건 75건. 네, 이력서. 공식적인 네, 것만 그렇죠. 75건. 이제 채용 공고 사이트를 통해서 네네. 제출했던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 100건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류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방으로 서울에 있다 지방인 광주, 고향인 이제 광주로 내려와서 새로운 일을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거는 항상 뭐 너무 경력이 많습니다. 자기가 오히려, 네, 오히려 네. 혹은 저희가 원하는 그런 그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네. 이런 이제 회신만 건 1년을 받았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했던 게 지금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스마트 양식입니다. 네. 그럼 유일하게 합격했던 곳이 바로 지금 하고 계시는 이곳인 거예요? 그 전에는 네. 이제 민간 회사를 한 군데 다녔고요. 그 코로나하고 뭐 간접적인 영향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이제 광주로 내려와서 다녀왔던 회사도 폐업 하겠다고 해서 뭐 자의반 타의반 제가 회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농업 컨설팅 회사? 네, 그쪽입니다. 네, 예, 그쪽이었던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네. 이제 창업을 하실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앞서서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제 방치된 땅이나 네네. 아니면 쉬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스마트 네. 양식을 한다. 네. 특이합니다. 제일 좋은 건 자본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방치된 왜냐하면 땅. 쓰고 있지 않는 땅에 네. 그 땅 주인과 잘 사업 계획만 세우면 네. 거기에서 이제 양식을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 그리고
지방에 쉬고 계신 분들이거나 혹은 대도시에서 일자리 찾는 게 어려워서 지방으로 귀국은 귀촌을 하고자 하는 분들과 같이 하면 시작해 볼 수 있는 게 스마트 양식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 저희가 보고 양식장인가? 있는 게 스마트 양식장. 네. 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저기는 전라남도 완도고요. 저기에서 기존에는 전복 칩회장이었어요. 아 원래는. 네. 근데 전복 많이 드시죠 집에서. 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공급량하고 수요량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량보다 전복 공급량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네. 그렇게 되면 전복에 대한 이제 수익성이 현재 떨어지니까 떨어지죠. 저기 계신 그 양식장 사장님도 전복 가지고 계속 적자를 내고 계시니까 그럼 제가 지금 쓰고 계시지 않는 이 양식 칩회 양식장을 네. 트랙형 양식 수조라는 이제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네. 저와 함께 이제- 새우를 한번 양식해 보지 네. 않겠냐고 제가 제안을 했고 너무 이렇게 그 제안을 잘 받아주셔서 지금 작년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이 새우요. 새우. 와.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작았던 게 치어에서 이렇게 저렇게 큰 거군요. 자랐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은 음. 이제 어미새우가 이제 종묘장이거든요. 네네. 종묘장에서 어미새우가 이제 알을 낳으면 그 이제 치어를 저희가 받아다가 아까 보셨던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양식장에 입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스마트 양식을 통해서 키워내는 거죠. 네. 뭔가 그 선택이 굉장히 스마트하네요. 이름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남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나 그 생각하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는 이런 그 사물을 보는 눈이 남다르기 때문에 저런 탁월한 선택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저는 봐도 저것이 양식장인지 어딘지 모를 것 같은데 일단 그 이력서를 그렇게 많이 냈는데 계속 떨어지면 이게 막 무기력증도 들고 이럴 텐데 해봐야겠다 하고 한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그 네. 용기가. 네. 새로 시작할 수 오늘 있는. 저희가 일단 모신 네 분은 다 그 용기가 대단하신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그 그 새우가 자라는 거 보니까 너무 기특하네요. 그러니까요. 잘 자라주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정정아 씨께서는 호떡 얘기 잠깐 하셨는데 장사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두신 거예요? 네. 얼마나 하신 거예요? 4개월 했습니다. 호떡 장사는 네. 4개월. 네. 근데 제가 저도 처음부터 이제 저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손익분기점 계산을 잘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손익분기점에서 마진을 봐야 되는데 60%라는 마진에 꽂힌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목표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돈이 안 돼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은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계산이 조금 떨어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게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야 되는데 손익분기점은 적정선에서 그 다음에 마진을 봐야 되는데 호떡 손익분기점 300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체인점에서 마진이 60%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른 생각했을 때 200개는 팔겠지. 그럼 200개 팔면 12만 원이니까 직장 생활보다 낫겠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오픈바를 받은지 너무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익분기점 생각 못하고 돈이 버니까 네. 너무 신났어요. 저 호떡 저게 가게. 그 코로나가 그 나타나기 전 예. 2019년 12월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하자는 3호점을 모습이네요. 냈는데 3호점. 네. 근데 가게 문을 열면 기본적으로 14만 원 고정비가 있더라고요. 고정비. 그렇죠. 그러니까 200개를 팔면 내가 6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손익분기점을 놓쳐버렸구나. 네. 그렇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할까 말까 해서 저는 했으니까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저희가 뭐 모두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 한 2달 지나고 나서 코로나가 터집니다. 네. 아니 이렇게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잘 있죠. 대박이죠. 코로나 네네. 터지면서 이제 그게 반토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코로나가 그래서 이제 호떡 2달은 장사까지 코로나 다 안 터지고 되게 만든 거예요. 네, 그죠. 버틴 거죠. 네. 근데 더는 이제 못 버틴 거죠. 왜냐하면 하루에 5, 6만 원 벌어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전직 이제 식당 일을 했기 때문에 얼른 생각을 했죠. 코로나가 금방 끝날 거라. 그러면은 식당 일로 대처해서 다음 오픈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이제 호떡은 아시다시피 계절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나는 내년 여름 상품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하던 일 식당으로 턴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놓친 게 호떡이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쉬운 일이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루에 500~600개를 찍는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딱 누르니까 저도 처음엔 정말 쉽게 시작했어요. 생각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하루에 600개를 찍는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식당 일 하면서 제가 몸이 어장나 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 10년 동안 해온 데다가 호떡 일이 너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호떡집을 눈물을 머금고 마무리했습니다. 네. 야, 이 얘기는 정말 네.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었고 네. 또 눈물을 머금고 정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김성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남일 같지 않게 들으셨겠어요. 예, 그래요. 아니 그 사실 저도 지금 뭐 막무가내로 일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저는 잘 버티고는 있는데요. 그 손익분기점까지 저도 생각을 못 하고 했었어요. 이게 막상 해보니까 직원들 월급을 주는 것은 그 전부 이익금에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익금을 내려면은 그 사람이 월급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월급을 주려면은 얼마치를 팔아야 그 사람이 월급을 주겠어요. 그러면 나도 같이 나눠 먹으려면 더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게 넘일이 아니죠 이게.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계산이 되긴 되더라고요. 넘일 같지 않아요. 너무 쉽게. 네. 그리고 또 제가 잠깐 생각을 했는데 이거 600개 이거 찍어 누르잖아요. 야구 방망이 600개씩 하루에 600개 돌리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간단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방망이 하나 휙 주면 하나, 둘, 셋. 이게 600개 돌리기도 힘든데 600개를 이걸 누른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러네요. 힘들어요. 예. 그러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호떡인데. 그죠. 또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네. 몰랐습니다. 근데 그 호떡 장사 하시다가 또 정리하고 식당 가시고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그 소문이 네. 참말이구마요. 강원도에서 하는 김 부지런 씨가 여기 계신 네 분 소식 듣고 놀라서 도망갔다는데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네. 그래요. 어떤 일을 이제 마무리하면은 의욕 상실로 좀 쉬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곧바로 또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특히 이분들이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셨다는 게 대단한 것 네. 같습니다. 우리 허영일 씨도 뭐 폐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업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코로나가 처음에 1월 달에 이제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전화로 통화를 받습니다. 네. 행사가 캔슬, 취소, 연기 이런 전화를 계속 받다가 한 2월 중순쯤부터는 그냥 0원이었습니다. 아예 없고. 네. 예.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재작년이죠. 재작년 대비 수입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아이고. 가지고 버티고 있었죠. 근근히. 네. 그런데 또 작년에 그래도 좀 반가운 일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 예, 예. 일단 그건 네. 축하드리고. 그게 또 근데 한편으로는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들이 5월 27일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네.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최고조로 최고조. 올라왔을 때 네. 태어나서 그때는 아이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고 아이가 산부인과에 태어나면 이제 조리원에서 아빠하고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 올 때까지 아이의 품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상태로 우리 아이가 조리원에서 퇴원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이 아이를 생각하니까 지금 이러고 내가 집에서 가만히 놀고만 있기에는 그 재작년하고 마음가짐이 너무 틀려지더라고요. 이 아이를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뭐라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찾는 와중에 저도 이렇게 막 이력서 같은 거를 광주시에서 제공하는 희망 일자리가 있었어요. 네. 그런 곳에 정말 많은 원서를 냈었는데 이 전년도에 수입건이 잡히더라고요. 당신은 전년도에 수입이 이 정도 되니 더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에게 좀 더 희망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 떨어지다가 하다가 한 선배님께서 방역 전문 업체를 차려보겠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우리가 종식시켜보자 라고 해서 그럼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발벗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 가장 아빠로서의 책임감으로 시작한 게 또 코로나의 방역이었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제가 좀 보도록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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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예. 코로나19는 다른 일반 질병하고 다르게 고열이 먼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선방에 서서 이 공간 안에 오는 사람들이 37.5도, 이 37.5도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와 그리고 앞에 있는 분들이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좀 더 안전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게이트를 운영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사진들은 방금 전 사진은 이제 스포츠 대회, 네. 사전 방역과 그리고 이제 대학 강의실 그리고 다양한 공간들에서 코로나19를 방역하기 위해서 사전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네. 네. 저런 방역 업무들이 마감이 돼야 또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모든 행사가 지금은 아마 이제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전면적으로 다 진행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소규모 형식으로 어느 한 테두리 안에 정해져 있는 인원이 들어와서 즐길 수 있는 행사 이벤트 거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전방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방역 체계가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허영희 씨가 중간에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독감이나 감기 이런 증상하고 좀 다른 게 네네. 가장 많이 열부터 납니다. 코로나는. 네. 그러니까 열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떠세요? 그 안 하던 일을 하신 거잖아요. 할만 하시던가요? 1차적으로는 저도 직업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서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직업이라서 네. 그렇게 신체적으로는 힘들지 않고 감정적으로 좀 많이 힘든 직업이라서 하지만 이 방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말 많이 걷게 되면 하루에 한 2만 보, 3만 보씩 걸으면서 방역업을 합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많이 무서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최전선. 의료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게이트를 운영을 해서 고혈자를 직접 만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혈자인지 아닌지 저희는 몰라요. 무증상자가 가장 무섭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저희가 무증상자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전방에 있다 보니 집에 있는 아이도 생각하고 내가 혹시 만약에 확진자가 된다면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거지만 또 말씀을 들어서 또 새로운 느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옆에서 박성환 씨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신데 네. 다른 분들은 뭐 반강제적으로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새로운 일을 해야 돼서 일을 그만두고 시작하신 경우인데 박성환 씨는 또 일이 있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새로운 도전을 하시단 말이죠. 네, 제가 운동 선수 때, 프로축구 선수 때부터 항상 끊임없이 안주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뭐 기사를 보니까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뭐 제가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직업군에 강사나 교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뭔가 안주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또 뭐가 있을까 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고자 공부를 시작했죠. 시작해서 이제 운 좋게 이제 노력의 결과의 결실을 맺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저도 운동선수를 했을 때 심한 부상으로 강제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은퇴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뒤늦게 공부를 했는데 넘어지는 것은 본인 잘못이 아니다. 그렇지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본인 잘못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얼마든지 코로나 때문에 자기 일을 그만두고 강제적으로 이 사랑했던 일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다시 그 바닥을 일어나서 훌훌 털고 또 다른 무언가를 도전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앞으로도 또 무언가를 끊임없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또 하셨다는 네. 얘기세요. 근데 이 전에 이제 교수를 하셨고 그 앞에 서서 이제 축구 선수였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본의 아니게 이제 축구를 그만두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 광주 FC라는 프로 네. 창단한 팀의 창단 멤버로 들어갔는데 이제 딱 프로에 가서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해왔고 또 이제 돈 좀 딱 벌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드려야겠다, 호강시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입단하자마자 이제 동료 팀 선수에게 심한 태클을 당해가지고 아이고.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이제 부상을 당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강제적으로 그라운드를 떠나게 됐습니다. 네. 축구 선수 모습 보이시죠? 예. 네. 초등학교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국가대표 주장이었던 기성용. 기성용 네. 선수 친구 맞군요. 네, 네, 맞습니다. 야. 네. 그리고 광주 FC 창단 네, 네. 네. 할 때의 모습인 거죠. 아, 저기 있네요. 네, 맨 앞에. 오른쪽에 예, 예. 아래쪽에. 아, 그때도 잘생겼었네요. 머리 스타일이 그냥 눈에 확 띄네요.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강의하시는 현장에서 모습. 대학교 예.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거는 최근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학교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내고 싶다 해가지고 학생회에서 사진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예. 근데 제가 혼자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젊어지시는데요?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니까 네. 얼굴이 피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강동님 어떠세요? 그 프로 선수까지 됐는데 불의의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나야 됐을 때 이 느낌. 이거 너무 심한 고통인 거죠?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 물론 이제 야구 선수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저희 봐왔거든요. 네. 실망이 마음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나오면 약 한 14, 15년 정도를 해야 프로에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고생을 해서 겨우 프로 선수가 됐는데 그 순간에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그라운드에 뛸 수 없다라는 그런 좌절감을 맛볼 때 그 기분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감독까지 하고 감독에서 잘렸을 때도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데 저 사람은 피기도 전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시점이 또 연봉이 많아질 시점 아닌가요? 지금은 그것도 저분이 아깝죠. 이제 네. 막 돈을 좀 한참 벌려고 하는 네. 참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4, 15년을 부모님들한테만 타다가 맨 쓰다가 프로 선수가 돼서 이제 연봉을 받아서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좀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그 순간에 부상이 오니 마음이 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그 보통 그 운동선수들이 다 이렇게 중간에 좌절을 겪는데 다들 보면은 다 극복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길을 가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그 인생을 그대로 해서 그대로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사실 저도 그랬어요. 감독에서 그만두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모든 것을 맛을 다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제 2막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이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홈런을 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예. 다들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잘 가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솔된 얘기를 저희가 아, 들려줄 그럼요. 수 있는 예, 예.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감독님이 운동 선수들이 다 극복하더라 하니까 저도 뭉클하고 듣고 있는 우리 박성화 씨도 뭉클하신 것 같아요. 예. 아니 인생의 골 지대로 빵 지금 차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직 종료 휘슬은 울리지 않았으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아우 멋있어요. 그리고 앞서서 그 자격증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활동도 그럼 시작하신 거예요? 네, 올해부터 한번 새로운 또 삶을 살아보고자 또 공인중개사라는 그 직업도 겸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활동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바쁘시네요, 네 분의 그러면. 얘기를 저희가 살짝 들어봤는데도 이 굴곡진 삶 속에서도 희망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어떠세요? 좀 확신이 드셨습니까? 새로운 도전에 대한 확신. 새로운 일을 하는데 확신이라도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예. 나는 무조건 해낼 수 있다. 제가 작년에 이 일을 시작할 때 물음표는 없었습니다. 아하. 네, 느낌표로만 할 수 있다. 막상 계획대로 잘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했던 마음 그리고 지금 이제는 저 혼자만이 아닌 저랑 같이 일을 시작한 직원들이 이제는 10명이 넘습니다. 네. 책임감이라는 단어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한 배를 탔으니 예. 뭐 아까 종료 휘슬이 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사업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금부터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업 그렇죠. 자금.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흔히 영끌이라고 하죠. 네, 영혼을 네. 끌어모으는. 영혼을 최대한 구석구석 모아서. 끌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네, 거죠. 끌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아침잠이 많은 편이거든요. 요새는 직원들보다 1시간은 더 일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잠이 없어졌습니다. 잠이 네. 아니 뭐 앞서서 뭐 계획대로 모두 다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람을 얻었고 또 사람을 잃었습니다. 아하. 네. 직원들을 얻고 저랑 같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감사하게도 사람을 얻었지만 또 사람을 너무 잘 믿는 바람에 이제 그 상처도 받았죠. 반대로 너무 믿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생각했던 마음과 그분들이 이제 돌려주는 게 뭐 이렇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더라는 거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네. 결국은 사람이군요. 그렇습니다. 정정환 씨는 어떠세요? 그 호떡이나 식당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몸을 많이 움직이는 일이었는데 보험 설계사라는 게 꼭 몸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왔던 건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이었고, 근데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노는 성격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번 놀아볼까? 그래, 여태까지 고생했으니까 나를 위해서도 좀 쉬어주자. 근데 그거는 일주일 정도였지.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못 놀겠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놀면 아파요. 네, 맞습니다. 예, 진짜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방도 뒤지고 이제 나름대로 뒤졌죠. 뭘 할까. 근데 저한테 이제 제가 보험을 넣으신 분이 시험 한번 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 그럼 시험은 볼 수 있겠다. 그럼 시험 한번 보자.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물론 힘들지만 매력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힘들지만 매력적인 게 많죠. 첫째, 평생 직업일 수 있고요. 우리가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알았으니까 이 직업은 잘하면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건 제가 보험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어떤 거죠?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전에는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은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함께 더불어서 가는 일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 주위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일은 제가 봤을 때 저 지금 많이 떨리고 있죠. 말씀 너무 잘하세요. 이 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가슴 있는 사람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니 근데 굉장히 오래 하실 것 같아요. 실은 제 네. 주위에도 제 친구도 이렇게 보험 일을 하다가 저도 이제 가입을 해주게 되잖아요. 하고 뭐 3, 4개월 지나서 전화해보면 딴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 정중환 씨는 진짜 오래 인생 직업으로 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어쩝니까요? 계속 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야 되죠. 우리가 코로나를 예측할 수 없듯이 저 또한 일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드릴 수는 있습니다. 고객이 저를 찾고 제가 고객을 갈 곳이 있다면 그때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네. 허영일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업이 이벤트 MC니까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아무래도 방역업체보다는 그쪽으로 더 좀 힘을 실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랑은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쉽게 종식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방역업과 저는 겸해서 같이 이벤트 MC업을 하는 게 지금 제 소망이고요. 그 이유는 무대 위에서
많은 관객들에게 희노애락을 주면서 즐거움을 선물로 주고 그리고 좋은 추억거리를 선물로 줄 수 있겠지만 이 한편으로는 무대 밑에서 여기 오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또한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업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코로나가 나중에 깨끗이 다 사라지고 그 앞으로 그 어떤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네, 안전하게 축제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업을 꼭 같이 하고 싶으시고요. 여기다 두 개 다 놓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전선에서 관객들을 만난다는 건 똑같은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이 그래도 이제 방역이라는 낯선 일일 수 있었는데 그 일을 하시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느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같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방역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야 될 거는 정말 MC의 그 틀에 박힌 그 외모를 전부 내려놓고 방호복을 입고 페이스 실드까지 한 상태에서 사람을 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 하나로만 이분들에게 모든 감정이 다 의사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밝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방역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쪽으로만 서주시겠어요? 안전거리 좀 유지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이벤트 MC로서의 좀 플러스된 요인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방역적인 측면에서 배우고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네. 가족에게는 특히 아이에게는 네네. 본의 아니게 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열심히 지금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온이 엄마가 아이에게 보내주는 사랑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겠죠. 아빠의 유아 도움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평소 코로나가 오지 않았던 제 직업상으로 따지면 집에 있는 시간이 하루에 잠자는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 출장을 다니면서 팔도광산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관광객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업이다 보니까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남들이 참 부러워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너는 아이의 커가는 과정을 다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너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행복일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육아가 힘드세요? 방역이 힘드세요? 네, 제가 네. 와이프에게 항상 하는 말이 네. 있어요. 내가 밖에서 사회를 보든지 밖에서 방역업을 하고 오든지 집에서 아이를 보는 너보다 절대 힘들지 않다. 네, 집안에서 아이를 보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저는 3시간 정도만 보고 있어도 행사를 한 12시간 하고 있는 체력이 소모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든가요? 육아할 때. 잠이죠, 잠. 잠. 네, 처음에는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는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고 사람이 수면 시간이 평균적으로 6시간은 자줘야 활동하는 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아이의 30분마다 일어나서 다 수유하고 분유 먹이고 또 씻기고 또 응아하면 갈고 또 씻기고 이걸 하는지 정말 가온이 엄마 최고입니다. 정말 이거는 직접 경험해봐야만 네. 알 수 있는 건데 저도 네, 육아휴직을 한별 씨도 참 하면서 할 얘기 많죠. 저 얘기를 선배님들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7개월을 네. 아직 안 걷잖아요. 네네. 예, 선배님들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때가 제일 편할 때야. 어쨌든 간에 네. 제 생각에는 뭐 좋은 아빠도 중요하지만 네네. 바쁜 아빠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100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집에서 정말 우리 아빠는 항상 나를 사랑해주는 아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아빠도 좋지만 아들을 생각하고 있는 아빠의 마음으로서는 이 아들이 앞으로 남부럽지 않게 공부도 열심히 잘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말 제가 바빠서 아들을 위한 아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방역과 MC 두 가지를 동시에 잡고 언젠가 또 청중들을 네. 만나야 되니까 네. 저희가 또 그때 그 실력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궁금해요. 어떻게 네. 좀 여기서 잠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네네네. 네. 네, 허영일 씨의 제가, MC로서의 모습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 박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열린마당의 깜짝 MC를 보게 됐습니다. 방송 전문 이벤트 MC 허영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함께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패널 여러분들과 우리 MC분들의 순발력을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단어를 하나 가져갔습니다. 올해는 무슨 년입니까?
신축년. 신축년. 그렇습니다. 네. 이 신축년으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볼까 하는데 이 삼행시를 가장 잘 지어주신 한 분에게는 네. 저희 뒤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에 담긴 박수와 그리고 오늘 자리해주신 네 분의 힘찬 함성과 더불어서 큰 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한번 운을 띄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신나고 자, 신나고 축제 같은 하루하루가 될 신축년. 네, 너무 길집니다. 자, 연년 내내 복 많이 받으시오. 박수 한번 주시고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우리 감독님 예. 자, 아침부터 지금 열심히 숙제를 해왔다고 하셨는데 네, 기대를 해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땡땡이 아, 써놨네. 갑자기 이제 신축년에 삼행시 얘기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노래졌어요. 노래졌어. 좀 하얘지신 것 하얘진 같은데. 것 같아요. 예. 자,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예. 신축 신년을 맞이해서 축복 아니다 이거 뭐냐 축복이 자, 축복이 예. 자, 연달아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좋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 좀 준비하신 했습니다. 만큼. 아니 아까 좀 준비 좀 했어요. 네, 예, 예. 정말 열심히 준비한 티가 아주 살짝 납니다. 살짝 정말 나죠. 잘하셨습니다. 예. 자, 다음은 네. 자, 저희도 하는 거예요, 저희도. 대표로 우리 김한별 아나운서님께서 네.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신난다. 자, 신난다. 자, 축구하자. 축구하자. 자, 연도 날려보자. 정말 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나온 삼행시는 우리 유치원 친구들과 함께 삼행시를 할 때 네, 가끔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네, 네. 순발력이 정말 아이 아빠다운 순발력이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우리 청중으로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 5분께서 1번, 2번, 3번으로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1, 2, 3 네,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분에게 저희가 큰 박수와 축복의 함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이에요. 어머니들 손 한번 들어주시고 2번, 3번. 자, 오른쪽 손 한번 들어주시고 내가 이 사람이 가장 잘했다 1번. 하는 사람 1번, 2번, 3번 아셨죠? 1번, 자, 2번, 3번. 네, 우리 패널분들은 손 드시면 안 되고요. 뒤에 5분 우리 어머님들만. 자, 어머니들. 자, 손 한번 어머니들. 들어주시고 자, 준비. 이 어머니가 자, 5번을 드신 건 뭐죠? 아, 일단은 네, 준비가 됐다. 네, 아, 5번은 준비가 준비되셨다고. 됐다. 네. 네. 준비되셨나요? 자, 하나, 둘, 셋. 자, 1번이 1번. 네. 이렇게 되면 오늘 가장 많은 득표를 보여주신 첫 번째 오늘 패널이시는 분에게 여러분 축복과 함성의 박수! 지정남 씨. 에헤라디냐. 자주 방아를 돌려라. 자, 올 한해 항상 행복하시고요. 네, 코로나가 없어지고 많은 분들과 함께 좀 더 희노애락을 즐기고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MC로 다가갈 수 있기를 꼭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진행 MC 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 역시 어디 안 가네요. 네, 시간 실력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네. 그죠? 네. 근데 갑자기 축구도 하고 싶고 연도 날리고 싶었어요. 아, 저는 저한테 올 줄 몰랐어요. 아, 형희 씨 오랜만에 네.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좀 어색합니다 지금. 어. 네, 좀 많이 어색하고요. 카메라 앞도 어색하고요. 네, 마이크라는 것도 너무 어색합니다. 네. 네, 아마 네. 지금 피디님이 분명히 뭐라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마이크라는 게 밑에가 수신기가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잡으면 그렇죠. 안 되는데 어. 네, 마이크를 잡을 때 항상 위를 잡아야 되거든요. 제가 근데 계속 이렇게 잡았나 봐요. 아, 긴장해서. 느낌이 좀 그냥 좀 쎄합니다. 감독님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허영일 씨 신축년에는 신축년 축복받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좋네요. 그래요. 아, 저런 무대가 좀 빨리 생겨서 네. 많이 하셔서 돈도 벌고 그렇죠? 네. 꼭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 박성화 씨. 박성화 씨도 정말 헐헐 나던 그런 시절이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축구 선수로 하실 때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셔서 연습벌레라는 별명이 있으셨다고요? 네, 제가 또 학창 시절 때 그 팀 주장을 꾸준히 맡아왔기 때문에 항상 팀 동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또 그래야지만 좀 팀 단합도 되고 군기도 잡히니까 또 그러한 연습 결과로 뭐 훌륭한 선수로 꾸준히 활동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라운드에서 일찍 태클을 당해서 내려왔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저한테 태클을 건 친구가 고맙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 진짜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태클 덕분에라는 말은 좀 그러는데 그 친구의 태클 때문에
이렇게 제가 최연소로 박사 학위를 받고 또 대학교 강단에 쓸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게 됐던 게 그 친구 덕분이 아닌가 또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또 긍정적인 생활로 바뀌고 또 삶도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항상 뭐 지금 코로나 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생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선수 때 주 포지션이 어디였나요? 미드필더였습니다. 아, 네, 중앙 미드필더. 공격. 몸싸움도 예.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좀 많고 부상도 많았을 것 네네.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저런 불운을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유, 정말 쉽지가 않죠.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로 크게 찾아온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과 기회의 합성을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군가한테는 그게 위험이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때 저는 물론 정말 큰 충격이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년 가까이 운동 한 길만 달려왔는데 한순간에 그라운드를 떠나게 됐을 때 그 심정은 저보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더 아파하셨겠죠. 근데 그때 장기적으로 침체돼 있어봐야 제 삶에 도움도 안 되고 빨리 하루빨리 제2의 삶을 설계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했던 게 또 그때의 그런 습관들이 또 지금의 저를 있기까지 만든 그런 자양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방금 부모님 말씀 살짝 하셨는데 네. 이제 박성환 씨는 그걸 극복해 내셨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는 부모님 입장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때 부모님은 어떠셨나요? 그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다치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응급 수술하고 마취에 깼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눈물을 글썽거렸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충격이 커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이렇게 슬기롭게 이겨낸 아들을 지금 보시면 좀 대견스럽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엄마 입장 특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랑 또 존재 자체로 그냥 자식은 좋은데 이게 7.8기라고 계속 거기에 안 머무르고 계속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만 들어놓으면 애까심일 건데 정말 엄마 입장에서 대단히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요. 레시션에. 어쨌든 부모들이 제가 볼 때는 그 가장 보기 힘든 것이 부상 이후에 좌절하고 의욕 없이 이렇게 그 방황하는 것을 가장 보기가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박성화 씨 부모님은 멋진 아들을 두신 것 같네요. 왜? 한 번 좌절하지 않고 한 번 부상해서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것을 이렇게 승화시키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을 부모님은 그 누구보다도 아마 기쁘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모님께 특히 아들들은 부모님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영상 편지를 처음이신 거죠. 네. 부모님께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영상 편지가 게. 원래 쉽지가 않은 건데 그렇죠. 네, 준비를 자, 하셨다고 앞에 합니다. 저희 카메라 보고 네, 말씀을. 너무 제가 원래 집에 무뚝뚝한 아들이어서 무뚝뚝한 아들. 일단은 누구보다도 힘드셨을 부모님께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운동선수로서의 아들을 보고 싶으셨을 텐데 그렇게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가르침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저는 일초의 망설임 없이 부모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난 게 금수저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지금 TV 보시면서 참 우리 아들이지만 잘생겼다.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영상 편지 박성화 씨는 하셨는데 세 분 중에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기회 별로 없잖아요. 네, 기회 드릴게요. 허영일 씨도 아내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그래요. 같은데. 예. 애기 아들도 좋고요. 네. 라온이, 가을이. 라온이, 네. 가온이. 머스크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아무튼 네.
가온이 엄마, 네, 가온이가 태어나고 이제 220여일 가까이 되는 동안에 본인의 시간도 많이 갖지 않고 아이에게 희생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희생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한편으로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인데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 일이 너무 힘들다라고 투정만 부려서 항상 미안한 남편이고 정말 부족한 아빠의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좀 더 멋진 아빠, 그리고 또 항상 환한 웃음으로 행복한 모습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아빠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게. 미선아, 그리고 가온아 사랑한다. 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영상 편지가 쉽지 않은데 정말 네. 다들 잘하시네요. 지금 두 분은 섭섭하신 건가요? 연습하고 계신 건가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괜찮으세요? 저희가 이렇게 네. 할게요. 네. 영상 편지는 좀 쑥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이 네. 네 분이 또 네.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고 앞으로 만날 고객에게 홍보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네. 미래의 고객에게 저희 한 말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백원 씨부터 시작할까요? 네. 힘드시죠? 돈도 벌어야 되겠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땅이 있고 누구는 땅이 없습니다. 또 누구는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체력이 있는데 누구는 몸이 아파서 혹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일을 못 합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같이 동반 성장을 하자는 거거든요.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농사를 못 지어요. 왜? 어차피 농사 지어서 판매까지 갈 자본력이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지방 내려가서 어떻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두 분들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게 스마트 양식입니다. 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면 되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같이 노력해서 개선하면 됩니다. 어차피 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2021년 신축년은 부족한 사람들끼리 나 부족하니까 포기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너 부족하냐? 나도 부족하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1+1은 2가 아닌 3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정화 씨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참 보험인이란 보험 설계사의 정직함과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얘기를 잘 경청해서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 좋은 상품을 설계해 드리는 게 나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님과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게 저는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제 열정을 불어넣어서 우리 고객님에게 친근한 이웃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사실 고객님, 저희들은 흑심을 갖고 고객님을 만나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흑심이 저만을 위한 흑심이 아니라 함께하는 흑심, 함께 가는, 함께 행복해지는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처럼 나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겪어보니까 함께라는 걸 배웠습니다. 아직 저는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열심히 고객님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좋은 상품으로 우리 고객님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저런 분들 만나면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네. 흑심을 얘기하십니다. 네. 다음 허영일 씨도 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네. 집에만 있는 거 힘드시죠? 모이지 못하는 거 힘드시죠? 여러분이 함께 저희와 뛰어주신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 옆에서 그 누구보다 밝은 모습으로
최전방에서 여러분들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 마지막은 연락 주십시오. 항상 마지막에 연락 주십시오. 네. 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성아 씨. 네. 네, 저는 아직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은 안 했지만 또 이 신년 초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모든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우리들이 평지에서 산을 보면 길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그 산 앞에 가보면 등산로 길이 나져 있습니다. 평지에서 보이지 않는 길이 나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들인데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어느덧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도해 보시라. 일단 뭐든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고, 또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우리들이 계곡에 가면 바위가 물에 깎여가지고 매끄럽게 다져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바위를 뚫을 수 있는 것은 물의 힘이 아니거든요. 물이 바위를 두드리는 횟수라는 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끊임없이 쉬워질 때까지 연습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목표치에 반드시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 주변에도 코로나 때문에 워낙 힘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리고자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네 분이 어떤 학원을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명언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시는 것 같아요. 같은 네. 학원 다니시는 건 아니죠? 네, 나중에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몸을 그렇습니다. 실천하시면서 깨달은 그런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는 것 제 같습니다. 마음이 예,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열린마당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함께한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좀 해보고 싶은데 너무 네. 두렵다, 용기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거든요. 네 분께서 그분들께 용기가 될 만한 한 말씀씩, 이게 명언도 괜찮습니다.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제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님이신데요. 이봐, 해보긴 해봤어? 해보십시오. 그래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 해봤어? 해봤습니다. 해봤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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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환 씨. 비슷합니다. 머리로 100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한 번의 시도가 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자.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시도해보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허영희 씨. 네. 모 선배님이 저하고 함께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슴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만 진짜 MC가 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슴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겠군요.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네. 네, 방금 이제 앞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시도하고 도전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고, 성공과 실패는 한 끗 차이가 아니라 저는 한 것 차이라고 보거든요. 한 것 차이. 제가 학생들한테도 요즘 워낙 학생들이 조금만 시도하고 실패하면 바로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고 얼마만의 열정과 인내를 투자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도전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 결과는 반드시 좋게 따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저희 한마디 방송 한마디가. 진행하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은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적어놓을 걸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뭐 스스로에게 하는 어떤 다짐이랄까요, 계획 이런 거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저는 작년에 창업을 했을 때 저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도와주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그 많은 분들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처음 보셨던 분들도 정말 저를 아들처럼 혹은 저를 평생 봐왔던 것처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면 그 도움의 손길은 계속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도
엑셀만 밟아보겠습니다. 네. 네. 올해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네. 엑셀을 밟아보겠다. 네, 정정환 씨. 다짐은 내가 하겠다는 거고 하고 싶겠다는 거고 나의 꿈입니다. 저의 꿈은 경청입니다. 여태까지 저는 얘기하는 게 행복해서 말하는 걸 좋아해서 내 얘기만 했는데 경청의 중요성을 네. 이제 50에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남의 얘기를 많이 경청해서 듣겠다. 고객님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예. 허영일 씨는요? 네. 저는 딱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믿어주시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네. 안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박성환 씨도 올해 새해 다짐은 뭐 특별하고 거창한 건 없고 일단 코로나 종식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네. 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길을 또 아까 김성환 감독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을 그만두고 방황하는 후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길을 잘 닦아놔야지 후배들이 또 이러한 길로 아니면 혹은 제2의 삶을 잘 걸어올 수 있게 그런 본이 될 수 있게 이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목적이고 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가장 큰 원동력은 긍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고 하니까 2021년에는 최고로 행복을 다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유, 새해 첫날 참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네. 올 한 해 저희도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새해 첫날 함께 했습니다. 오늘 그 새로운 일에 도전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네 분의 모습 얘기만 들어도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몸도 마음도 건강한 분들을 만나서 네. 저희도 기뻤고요. 저희도 열심히 힘내서 2021년 열심히 뛰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